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농협, 저축, 새마을 파산, 은행 예금 모조리 날렸네요. 농협을 비롯한 상호조합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적자 지점이 무려 700곳을 넘기면서 파산과 합병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연체율이 최대 8%를 넘어섰으며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29%를 넘어선 데다가 시정 조치 및 합병에 처한 은행이 수십 곳에 달합니다. 가뜩이나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이 1,500조에 이르고 뱅크런 사례도 있는데 피 같은 돈을 방치해도 될까요?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해서 타이밍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농협, 저축, 새마을 파산, 은행 예금 모조리 날렸네요. 정말 은행이 붕괴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수덕수덕 하고 있는데 보실래요? 합병 줄 테니 걱정 마세요. MG 새마을 정말 어이없는 말이네요. 본인이 부도난다는 걸 인정을 한 거예요. 자, 하지만 부도가 나더라도 다른 곳으로 합병되고 그쪽으로 소속이 되니까 전혀 돈 날릴 염려 없습니다. 뭐 1억을 저금했던 10억을 저금했던 다 보장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만큼 지금 부도가 나거나 합병되는 것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새마을금고 위기 하나씩 뜯어보자고요. 먼저 새마을금고, 농협, 저축은행 부도 합병 1288개, 새마을금고 1288개, 여기서 14개가 부실, 그래서 합병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게 1288개에서 14개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놀라운 사실 보세요. 적자 조합 이거밖에 안 돼. 1288개에서 적자가 431곳. 여러분들 은행이 적자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상반기 적자에 1조 2019억으로 확 늘어났어요. 정말 10배, 5배, 10배 이렇게 막 급증. 금융사범, 불법 대출하는 것도 들통이 나고, 부도가 나도 합병한다고 자랑질하고요. 괜찮다고. 괜찮습니다. 부도가 나도 합병하면 그쪽으로 돈이 이전하니까. 다만 경제위기 때는 다르죠. 경제위기가 터지면 못 받죠. 5천만 원밖에. 부실, 어느 정도 부실하냐? 연체율 7.24%예요. 새마을금고. 2001년 1.93%가 3배 이상 급증했어요. 24년 현재 PF 고정이하 여신이 이제 띠끼는 돈이라고 하죠. 속칭 19.4. 즉 10개에서 2개는 못 받을 수도 있는 고정이하 여신. 어마어마하네요. 주체가 이게 문제였어요. 금융당국이 이거 딱 주체가 돼야 하는데 아직도 행안부가 잡고 있어요. 부실의 책임을 가져야 하죠. 행안부가 왜 지금 새마을금고를 관리합니까? 빨리 이제 금융 쪽으로 넘겨야죠. 금감원 쪽으로.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지금 행안부가 자기 행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실은 이렇게 제일 심해요. 합동감사를 했는데 남양주 지점 등 뱅크런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자, 임원이 가담된 933억 불법 대출, 공범 33명도 검거했고요. 3주간 28명이 참여해가지고 얼마나 건전한지, 부도 위험은 얼마인지 철저하게 점검해서 지금 여러 곳이 합병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부도시키고 파산시키고 합병. 지금 새마을금고가 이 상황입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새마을금고가 당장 지금 위험하니까 돈 빼갖고 옮겨야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합병은 글자 그대로 돈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기가 되면 좀 분산하세요. 분산. 다음 보시면 저축은행 도진 개진이란 말 들어봤죠? 예보, 파산, 저축, 은행 담보 부동산 공매 실시. 파산, 저축은행, 담보 부동산. 이미 저축은행도 파산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파산 위기. 저축은행이 79곳. 저축은행은 등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몇백 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79개 중에서 10곳 적기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어요. 자본 확충이 부족한 특히 4곳, 6곳은 사실상 퇴출 파산으로 보시면 되는데,
다행히 이것도 합병이 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만약에 경제위기로 자체 부도나 버리면 5천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연체율 8.36%, 적자 조합이 무려 40곳. 아 보세요. 자, 79곳 중에서 적자 조합이 40곳. 연체율 8.36. 오히려 새마을금고보다 더 위험하네요. 부실 저축은행 익스포저 16조 6천억 어마어마하네요. 상위 20개 PF 연체율은요. 놀라지 마세요. 자, 11.05%고 평균이 8%대예요. 와, 와우입니다. 와우. 24년 6월달 상반기까지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29.7%예요. 아까 어때요? 새마을금고하고 맞짱 뜨면 누가 더 많나요? 24년 6월 아무튼 그렇고 퇴출. 자, 퇴출 또는 파산, 합병, 시정조치 4곳에서 6곳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퇴출이죠. 여러분들이 예금, 적금이 들어가 있는 그 저축 은행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부 지역들이. 그럼 이게 또 확산될 거 아닙니까? 아직은 뭐 제2의 저축은행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연체율과 부실채권 비율 낮춰도 이걸 아무리 낮춘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4곳, 6곳은. 2011년 이후에 한번 터졌잖아요. 저축은행이 사태가. 이번에도 재현 우려가 있을까봐 노심초사입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상호조합. 상호조합이 뭐냐? 글자 그대로 여기에요.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4개. 이게 상호조합. 자, 뭉칫돈 빨아들이더니 부동산 오리, 이금융권이 결국 위기를 맞았는데, 자, 상호조합 볼까요? 자,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파산 위기. 상호조합도 지점이 많잖아요. 2208곳 중에서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2년보다 그래도 10배나 늘어났어요. 이 파산 위기에 내몰린 게. 신협은 제일 많아요. 15곳 구조조정. 연체율이요 3에서 4%. 물론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보다는 낮지만 이거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적자 조합이 745곳, 2200곳에서 745곳. 적자입니다. 적자. 적자는 위기에 어떻게 은행이 적자를 내요? 부실 상호조합 익스포저 54조 6천억. 진짜 금액 많죠. 54조. 이거 어떻게 갚아요? 상호조합 연체 4.43%, 신협이 6%대로 제일 연체율이 높아요. PF 고정이하 여신 19.7%입니다. 순서가 이 순서예요. 고정이하 여신이. 저축은행 29%, 새마을금고하고 상호조합은 19.7. 와, 띠끼는 돈 비율이 이렇게 높아요. 부도 합병. 즉 부도가 나면서 이제 합병. 여기도 그러겠죠. 부도 나도 다 몇십억이 됐든 다 보장해 줍니다. 왜? 합병을 하니까. 그래요. 지금은 합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도가 여러 곳에서 동시에 터지거나 경제위기가 터지거나 그래버리면 법정 한도 5천만 원 외에는 받지도 못해요. 보장이 안 돼요. 상호, 금융, 적자기업이 115곳, 738곳으로 늘어났어요. 상호금융 4등급이 뭔 줄 아세요? 4등급이 아예 그냥 문 닫아야 할 곳들인데 이런 것들 부도 합병한다고 하잖아요.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연체율이 계속 증가 시에 부도가 난단 말이에요. 자, 역시 지금 말씀드린 이제 세 곳들.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상호조합. 상호조합에는 이 4군데가 있죠. 자, 이런 곳들에 돈을 몰빵하신 분들은 당장 빼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 만기 되면 그때 분산 예치하자. 원리금 포함해서 5천만 원인데 지금 국회 이제 상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통과를 뭐 28일 날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까요? 이 얘기 지금 작년부터 나왔어요. 아니, 웃기는 놈들 아닙니까? 웃기는 짜장면이잖아요. 옛날부터 무슨 1억 1억 하더니 지금도 지금.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 알려줄까요? 이금융권은 1억까지 보장해준다. 그럼 박수 칠까요? 반대할까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금융권이 왠 줄 아세요?
자기 돈이 그만큼 띠끼니까 그래요. 5천만 원만 보장해주면 될걸? 1억까지. 웃기지 않습니까? 지 돈도 아니면서. 적자은행 연체율, 고정이하 비율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다 묶였네요. 여기 다 묶였어요. 어이구, 저축은행 3,804억 적자 엄청나죠. 농협 보세요. 1조 단위입니다. 저축은행 처리가라예요. 수협 1,586억 적자. 신협, 참고적으로 농협은 흑자예요. 단위조합 농협은 흑자입니다. 근데 신협 보세요. 자, 3,375억 적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적자를 어떻게 맺고 산림조합 201억 적자. 그런데 새마을금고가 문제입니다. 1조 2,019억 적자. 와우입니다. 와우. 여튼 적자 조합이 저축은행 40개, 그리고 농협 18, 수협 28, 신협이 제일 많아요. 275곳. 상호 조합에서는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가 전체적으로 제일 많죠. 431곳. 이금융권 연체율 보실래요? 와, 정말 끔찍합니다. 저축은행 거의 8%대, 새마을금고 7%대. 파란색 보이시죠? 초록색. 그 다음에 신협, 산림조합의 상호 조합에서는 신협이 제일 높아요. 5%대로. 이렇게 셉니다. 상호금융, 상호조합 보시면 지금 쭉쭉쭉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지금 적자 단위의 조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업권별 PF 고정이하 여신 비율을 봤더니 저축은행이 29.7, 아까 얘기했잖아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돈 뜯기는 돈들. 상호금융 19.7, 여기는 새마을금고를 좀 포함시켰어요. 비슷하니까. 여전사, 증권사 별로 좋지가 않죠. 자,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1,454조입니다. 만약에 경제위기 터졌다, 은행 막 여기저기 부도날 거 아니에요. 이때 다 부도날 리는 없죠. 1금융, 2금융까지 싹 부도났을 때 반절을 보장받지 못해요. 반절만 보장받아요. 웃기지 않아요? 은행 망할 경우 날리는 돈이 1,454조. 금융권 예금 규모에서 따지면 2,924조 원에서 49.7%가 보장을 못 받아요. 50%가 보장을 못 받는다고요. 보호금액 2001년부터 지금 24년째 5천만 원이야. 뭐 이번 28일 날 국회 통과 한 해 만에 하는데 맨날 말뿐이죠. 미보호 예금 급증. 자, 미보호 예금 10년새 762조. 금융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세금만 걷어가는 집단입니다. 한마디로. 누가? 정부, 국회, 은행. 얘들은 쿵짝쿵짝 하면서 세금만 퍼즐어 가고, 이런 것들은 올리지도 않잖아요. 지금 쉬워하고 있잖아요. 국가별 보호한도 한국 5천만 원 꼴찌. 우리나라 국력 GDP 대비 한다면 1억 한 3천만 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은행별 차등 적용. 물론 1금융권과 2금융권을 차등 적용하라는 말도 있지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적용시켜야지. 은행 예금 이기와 해결 방법.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돈, 피 같은 돈, 예금, 적금. 경제위기, 은행 부도, 은행 뱅크런, 원금 이자 포함해서 5천만 원 이상 예적금. 그 이상은 안 돼요. 법인 다른 새마을금고 돌아다니면서 법인이 달라야 돼요. 그냥 귀찮아도 4천만 원씩 집어넣으세요. 그렇게 10군데면 4억 아닙니까? 왜 5천만 원이 아니라 4천만 원이냐? 그러면 나머지는 이자니까. 이자도 합쳐서 정말 이번에 국회 통과되고 그러면 이제 적용 시점이 이제 가까워지겠죠. 적용 시점이 확정되면 그때는 이제 1억이 아니라 이제 9천만 원씩. 9천만 원씩 농협이 됐든 단위조합 농협이 됐든 새마을금고가 됐든 그냥 넣으면 되죠. 다만 그런 데다가 10억씩 5억씩 넣는 사람들은 탐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탐욕. 이자 병에 걸린 탐욕.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빼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위험해요.
아니 넣어도 좋으니까 한 군데만 넣지 마시라고. 남의 거 넣어라 이런 말 듣지 마시라고. 유의할 점. 경제위기 이금융권 부도 지금 당장은 부도 가능성이 적으니까 만기까지 보유하라고 했습니다. 예적금 5천만 원 안전. 좀 지나면 이제 1억. 아직은 1억 아니에요. 자, 그리고 좀 많은 돈을 저금할 때는 1금융권이 안전해요. 5대 금융이 있죠. 거기가 안전하고 제일 안전한 곳은 우체국입니다. 특수상품, 주식 플러스 채권 상품, ELS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주식 플러스 채권 이런 말 들어가면 아예 하지를 말라고. 알았어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니까. 최선 방법. 2금융권 1, 2년 만기에 찾아 옮긴다. 그렇죠. 만기 되면 옮기세요. 그때 옮기세요. 두 번째, 우체국에 넣으세요. 그 다음에 1금융권에 넣으시던가. 10억씩 넣으려면 이런 데다 넣어야죠. 그리고 국책은행은 빚은 많은데 안전해요. 뭐 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이나 빚은 많다고 해서요. 2금융권 법인이 다른 곳 4천만 원씩 분산하세요. 아까 말했던 세 곳, 새마을금고, 뭐 신협, 농협 이런 거. 부도 위험이 높은 은행은 6곳 집어보면 기업은행이 부도 위험이 원래는 제일 높아요. 1금융권에서는 제일 높은데 채권 이자만 5조. 그런데 국책은행이니까 부도는 쉽게 안 나죠. 두 번째, 지방은행 연체율 1%입니다. 은행 1금융권 쳐놓고는 높죠. 지방 그 이름 들어간 것들 뭐 대구라든가 그 다음에 부산이라든가 뭐 광주라든가 그런 은행들. 증권사도 위험합니다. 17% 1위예요. 저축은행 조심하세요. 연체율이 높아요. 새마을금고 역시 높죠. 신협,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신협이 제일 위험합니다. 자, 이런 데는 만기 채워도 좋은데 그 이상 하지 말라고요. 옮기시라고. 국책은행이 참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물론 좋은 일 많이 했죠. 국책은행이 불쌍한 사람들 많이 빌려주다 보니까 다른 데서는 안 해주니까 많이 해주는데 그거 혈세로 하는 거잖아요. 남을 나라 하면서 만약 다른 기업처럼 민간 기업처럼 직원들 잘린다면 이렇게 안 해줬을 거예요. 그냥 망고 땡이죠. 그냥 평생 그냥 사고만 안 치면 만기까지 딱 그냥 이러니 여러분들 공사하고 공기업이 망하는 거예요. 보세요. 기업은행, 태형건설에 3위권 대출해줬고 부실채권 이자만 오죠. 아유, 개인사업 어마어마합니다. 소상공인 76조나 빌려주고 이자 차액이 1조나 되고 수출입은행 지금 한계기업이 42곳으로 늘어났어요. 한 곳이. 산업은행 고정이하 여신 어마어마하네요. 619%나 급증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정말 국책은행을 부실하게 운영하는지 알겠죠? 해외기관 한국은행 강력 경고. 한국은 제2의 IMF 외환위기 대비해라. 아예 노골적으로. BIS, 한국 가계부채. 제가 늘 말했지만 가계부채하고 또 하나 뭡니까? 집값 거품이에요. 무디스. 자, 여기 보면 금리 상승, 부동산 붕괴, 금융위기 과정을 겪을 수도 있다. IMF 역시 가계부채. 그리고 거품, 주택 거품 이렇게. 자, OECD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끄집어냈다는 게 참 특이한 건데 역시 대출, 가계부채를 말하죠. 그 다음에 가계부채, 그 집값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같이 가계부채, 집값 거품을 걱정하고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별표를 치고 부동산을 마무리 한번 지어볼까요? 12억 이상 아파트 보유하면 또는 거주하면 세금 안 낸다. 2년 지나서 자, 무주택자가 2년간 12억 이상 아파트를 잡아가지고 2년 이상 거주를 했어요. 세금 낸다 안 낸다? 낸답니다. 여기 보세요. 자, 6억짜리는 왜 그러냐면 12억부터는 세금 나가요. 12억까지 2년만 뭐 거주할 곳은 거주 또는 조정지역 아니면 보유만 하면 다 세금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억짜리를 잡았어. 갭 투자를 했어. 그러면 12억까지는 세금 없는데 12억에서 16억까지는 세금이 있어요. 아셨어요?
그리고 15억짜리를 잡았어요. 아예 12억이 넘어갔네. 처음부터 넘어간 것은 아예 여기서부터 세금 맞아요. 1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21억까지 6억 양도 차익이 6억이면 다 먹는 게 아니라 이거 보세요. 2년 거주하면 40% 내고 2년 부여하면 42% 엄청나게 세게 맞죠. 5년 20% 30% 역시 거주를 하니까 좀 줄죠. 10년 지나야 5% 내고 20% 내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12억 넘는 아파트가 대부분이잖아요. 서울. 그거를 매수해가지고 갭 투자한다고 세금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나가요. 제가 기간별로 쭉 알려드렸죠. 은행이 지금 파고에 쏟아져가지고 물속에 풍 빠졌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네요. 예금자 보호 1억 상향 개정안이 합의됨에 따라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데 솔직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피 같은 돈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